그대로 보여지는 건 실체 없는 야생 놀아나고 대쌤 뺄셈도 못하면서 머릿속이 곱셈 오바마가 오사마든 여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란 것은 바로 무슨 다른 것은 없어 여길 벗어 내가 보이네 견지 받으려지 시스템은 비슷해 배운 비슷해를 한국 안에서 따라대는 맥들들로 우리들을 조종해 성공이란 여전해 답은 정해져서 생각하기 도전해 배를 치면 아쉬우면 바로 피만 깨로 직행하게 될지도 몰라 비자 게이트를 보고도 정상이라 생각하는 내가 비정상 이놈들이 악마인 건 기절 사실 G.O.D. 건 어쩌서 익숙한처럼 이기고 What's gonna do What's gonna do? Anthony, 네가 사탄이 지지요, yo, 알리스타 클로리, 나는 거리 없겠지만 사탄이즘이 들어오니 영화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 가톨릭 본거지 바티칸의 모순 껍질을 벗으니 것을 봤으니 우리들은 확실히 알아야 돼 다스린 것은 우리들의 지혜 이 모든 것을 이해 이 모든들이 있어 언론에서 이걸 피해 모사들과 테러리스트는 동의여 어이없게도 비행기에 없는 테러 9/11 나의 눈에는 폭발공법으로 무너진 것밖에는 보이지 않아 세월호는 마찬가지 태능이 생각까지 비슷해 여태까지 이런 걸 몰랐다니 우리의 신을 곧 오일 쪽으로 만들고 자신들의 올라간 머리 위로 G.O.D. 건 어쩌고 What's gonna do? Anthony, 네가 사탄이 지지는 피라미드 한참 위에 G.O.D. 건 어쩌고 익숙한처럼 What's gonna do? Anthony, 네가 사탄이 지지는 피라미드 한참 위에 Yo, 쌤이 부리며 달려가 아프가니스탄의 탈리반 생달리가 나는 이유 바로 CIA 알카이다 빛나대도 이 안에 있어 신세계 질서의 질서는 없어 그 위선은 끝을 몰라 비싼 대가를 치르고 만든 FRB 우리 수능의 마지막 안디처럼 이처럼 우리 세대 나가고 있어 걔네가 사실한 언론이 빈자리 내서 몰래 한번 볼래 너야는 보이는 원래 우모르는 사람이 어떤 경지에 오르면 밤을 열지 글로벌 워밍 사기로 돈을 벌지 A24 MTV CNN 어차피 한 통속 같은 DNA 냉각 효과 괜찮나? 내게 포기란 없어 오기로 왔어 벌써 몇 년이란 시간이 지났어 여기까지 오기 정말 힘들었지만 고기를 버리고 내 길을 걷지 난 혹시나 시간이 더 지나 맘이 약해 조지난 나를 돌아보다 이 곡을 듣게 된다면 다시금 냉정을 찾고 젠장할 세상과 전쟁을 벌일 준비를 하게 실제로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의무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보다 권위적인 통제를 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저들이 원하는 건 통제성입니다. 통제성. Yo, lockstep, 롱타일러 작전에 말려 가짜 팬데믹의 자유를 날려 마스크 이마개도의 상징 끝나지 않아 전쟁을 우리들은 많이 하지 아직까지 네가 모른다면 정말로 한심하지 이는 치를 내리면 일반 길을 뺏겨 살아남는 건 오직 대결 외에는 유리란 이름으로 모두 박살나는 경제 지금 현재 얘네들이 하는 짓거리는 모든 걸제 설정하는 건 바로 그레이리스트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좋지 않아 그레이지에 우리가 정상이지 않은 지금 모든 것을 뺏기고 살려달란 그거
해도 소용없게 돼 또의 이증 새로운 신분을 얻게 돼 감기 때문에 자유를 잃지 마 너의 이증 마스크를 벗어라 동물 백신 PCR 대신 우리가 스스로 사기들을 조금씩 감기 때문에 자유를 잃지 마 너의 이증 마스크를 벗어라 동물 백신 PCR 대신 우리가 스스로 사기들을 조금씩 구글 배부 유튜브 경력 표현의 자유 빅테기 점령 가짜 뉴스 뿌려대는 언론 이것으로 결론 낼수 있어 모든 언론 자기 것은 것 토론나도 좁아 태어나서 여지껏 이런 것은 처음 봐 첨단 문명에 살고 있다 착각 우리 자유롭지 않은 우리 모두가 다 자유 속에 살아왔던 창사로니까 정말 일어나고 다시 나는 나노 햇빛 5G 이놈들은 알지 우리들은 노예로 만들려고 하지 리셋을 좋아하는 다모스포 딥스테이트 거기에 다 모였어 그럼 대에 참석하는 놈들 다 비트모행 사양도 부족해 다 느끼처럼 감기 때문에 자유를 잃지 마 너의 이증 마스크를 벗어라 동물 백신 PCR 대신 우리가 스스로 사기극을 조금씩 감기 때문에 자유를 잃지 마 너의 이증 마스크를 벗어라 동물 백신 PCR 대신 우리가 스스로 사기극을 조금씩 파파야도 양성 염소도 양성 가짜의 양성을 만들어 왔어 대단히야 대통령 좀 막아보라 PCR 사기를 다 밝혔던 이 의문사를 따기 이놈들이 살해해 백신에 반대하는 대통령은 살해돼 브룬디 IT 대통령을 죽여 그런 그들을 백신 맞기 알아 불러 빅파르마가 지배하는 의료 독재 반대 의견은 절대 수용 못해 제약회사들이 만들어 놓은 카르텔 안에서 우리들은 그저 생각 없이 따르네 바른 말을 하는 의사들은 면허 박탈 딥스 정치인 백신 맞으라고 닥달 세계보건기구 실질적인 주인 빌 게이츠 백신으로 인구 줄인다고 말한 킬 스위치 우리가 받아내고 정부에게 의존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제도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브레이크 시스템 더 브레이크 시스템 감기 때문에 자유를 잃지 마 너의 이증 마스크를 벗어라 동물 백신 PCR 대신 우리가 스스로 사기극을 조금씩 감기 때문에 자유를 잃지 마 너의 이증 마스크를 벗어라 동물 백신 PCR 대신 우리가 스스로 사기극을 조금씩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코로나 팬데믹 조사위원회입니다. 오늘은 CBDC 반대, 디지털 ID 반대, 15분 도시 반대, 그레이트 리셋 반대 210회차 집회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때부터 진실을 알려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이런 모든 방역 정책, 자, 이것이 사기임을 알려왔고 2020년도부터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통제사회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죠. 그리고 실제로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지만 통제는 끝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진실을 알려야 하고 저항을 해야만 한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유 의지를 지키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국은행 앞에 나와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발행한다고 하는 것이 CBDC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합니다. 그 약자가 이제 CBDC인데 이것을 반대하고 있고 디지털 ID 이것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그 모바일 신분증, 자, 그것은 디지털 아이디의 완성 형태는 아니죠. 앞으로 이 디지털 아이디는 모든 것과 연동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사생활과 자유를 말살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바로 이 디지털 아이디다. 자,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스마트 시티라는 명분 아래 세워지는 이 15분 도시 디지털 감옥이라고 부릅니다. 해외에서는 이 디지털 감옥이 여러분들 주변에 건설되고 있다.
이 지능형 CCTV 그리고 AI를 이용한 사람들에 대한 감시 체제.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인프라로 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도 이 감시 인프라가 건설되고 있다. 여러분들의 사생활이 완전하게 사라지고 자유가 사라질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은 알아야겠죠. 실체를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알면 어떻게 됩니까? 거부를 하고 저항을 해야겠죠. 자, 우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알게끔 어떻게 보면은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타 다른 집회와는 다릅니다. 어떤 뚜렷한 정치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는 집회가 아닌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계몽운동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물론 지금 이 CBDC라든지 뭐 디지털 아이디라든지 이들이 하는 것을 저지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한다 한들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에게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권을 행사하면은 그들이 아무리 이런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통제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조사위원회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코로나 팬데믹은 명백한 사기다. 그리고 그 팬데믹을 빌미로 한 것들, 팬데믹을 빌미로 사람들에게 백신을 맞춘 것들, 그리고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디지털 뉴딜, 비대면, 그리고 비대면 결제, 온라인 강의, 사람들의 오프라인 경제 시스템을 파괴한 다음에 온라인으로 이들이 전환을 하는 그런 작업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자, 그렇게 된 결과 자영업자들, 이 소상공인들이 엄청나게 폐업을 했습니다. 자, 그 폐업한 그런 자본이 어디로 갔습니까? 대기업들에게 갔죠. 자, 그래서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이나 일반 노동자나 회사원들은 더 가난해졌지만 전 세계의 슈퍼 리치들, 그들은 더욱더 많은 부를 쌓아서 이제는 억만장자가 아니라 조만장자까지 되는데 이르렀습니다. 예를 들면은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제프 베조스. 자, 이런 자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재산이 더 증식했습니다. 자, 2배 이상 증식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부의 강탈이죠. 자, 이런 부의 강탈을 통해서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가난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정부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부를 뒤에서 움직이는 금융가라든지 은행가라든지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자, 이런 엘리트 집단은 사람들을 통제하기가 더 용이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실제 목적. 어떤 이 팬데믹 자체로 사람을 죽인다,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고 백신을 맞춘 것도 하나의 목적이지만은 큰 틀에서 그것이 주 목적은 아닙니다. 물론 백신 안에 들어있는 기술들, 자, 이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미래에 받아들여야 할 기술들이긴 합니다. 나노 기술. 이 나노 기술을 사람들의 동의 없이 사람들의 몸 안에 주입하는 것을 그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동의 없이 주입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랐죠. 이게 코로나를 예방해준다라고 이들이 얘기했으니까. 하지만 코로나 백신 안에 들어있는 기술은 나노 기술입니다. 나노 기술. 사람들의 유전자를 어떻게 변형시킬지 알 수 없고, 그 나노 기술이 어떻게 몸 안에서, 신체 안에서 조립해서 신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5G나 6G와 어떻게 연동되는지, 자, 이런 것들은 해외의 많은 논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찾아볼 일은 없겠죠. 그 찾아보면은 그 끔찍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불편한 진실보다는 뭔가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짓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1년 뒤가 될 수도 있고 뭐 5년 뒤가 될 수도 있지만은 계속해서 진실을 무시하면서 살면은 여러분들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느냐?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사람들의 경제력을 약화시켜야지 사람들을 좀 더 이 시스템에 종속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디지털 화폐가 도입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리플이나 기존의 가상화폐는 화폐로서 쓰입니까, 여러분? 비트코인 광풍이 불었는데 비트코인이 쓰입니까, 여러분? 화폐로서. 자, 전 세계에 결제 시스템이 들어간 기업,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업이 350만 개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350만 개인지 350억 개인지. 자,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그 기업 중에서 이 비트코인의 결제 시스템을 받아들인 게 18,000곳 이 정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미미한 숫자죠. 자, 화폐로서는 거의 가치가 없습니다. 대신에 가격이 올라서 어떤 자산으로서 디지털 자산으로서 쓰일 수는 있겠죠. 자, 비트코인 광풍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환상을 받아들이게끔 한 다음에 실제 화폐는 비트코인 같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화된 가격을 유지하는 CBDC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게 됩니다.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테더, 요새 테더에서 만든 USAT라는 게 있죠. 자, USAT라는 스테이블 코인 내지는 USDC 서클. 자, 그거 말고도 많은 민간 회사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 같은 걸 볼 수 있겠지만 그거는 화폐로서 쓰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화폐로 쓰일 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 같은 곳으로는 여러분들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자, 하지만 가상화폐로 돈을 번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미래의 유망한 사업인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이 여러분들이 투자한 그런 가상화폐를 대신한 진짜 이들이 화폐로 사용할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되면은 기존의 가상화폐들은 오히려 폭락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화폐로 쓰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히려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은 궁극적으로, 네, 감사합니다. 저분은 근데 외국분인데 엄지척하고 하셨죠? 디지털 아이디, 노트 디지털 아이디, 그리고 CBDC 이런 게 써 있으니까는 아는 것입니다. 뭘 하는 것인지 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는 것이죠. 자, 어찌됐든, 자, 이 CBDC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이 고정되어 있고 달러라든지 원화에 패깅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의 실물 현금을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변환시키는 즉시 그 돈은 여러분의 돈이 아니게 됩니다. 왜냐? 그것이 디지털 화폐로 변환된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그 돈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죠. 처음부터 내가 디지털 화폐 예금 토큰으로 전환했는데 바로 고기를 못 사게 하고 휘발유를 주유하지 못하게 하고 하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똑같이 현금이랑 똑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들이
어떤 위기를 빌미로 해서 사람들의 지출을 제한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의 전쟁이 있었죠. 중동에서. 자, 그것을 빌미로 에너지 위기. 자, 그래서 에너지 위기를 빌미로 사람들에게 뭘 합니까? 뭐 9시 이후에 뭐 소등하기, 차량 오부제. 자, 사람들의 어떤 지출이나 행동을 제한할 수 있죠. 그 위기를 빌미로 해서. 자, 그거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 CBDC에. CBDC나 이 스테이블 코인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사회가 에너지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현금을 이 CBDC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꿨을 경우에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없게 할 수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내지는 뭐 얼마 이상 사용하면 주유소에서 결제되지 않게끔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지금 뭐 고속도로 그 톨게이트, 자 거기서도 이제 사람들이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에너지 위기를 빌미로 그런 걸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의 왜 차량을 통제할까? 에너지 위기 때문일까? 아니면 뭐 기후 위기 때문일까? 아니죠. 사람들의 교통수단을 뺏으면은 사람들은 움직일 수가 없죠. 지금 당장 우리가 한국은행 앞에서 집회를 하는데 뭐 차를 타고 지방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차를 못 타면은 못 오게 됩니다. 이 집회를. 사람들의 이동성을 제한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저항할 수 있는 힘은 사라지게 됩니다. 점진적으로. 자,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 소수의 엘리트 집단은 가장 먼저 사람들의 이동수단을 뺏으려고 할 것입니다. 자, 근데 그냥 뺏을 수 있습니까? 명분이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도구가 있어야겠죠. 뺏을 수 있는 도구. 자, 명분은 뭐 전쟁을 빌미로 한 에너지 위기 내지는 팬데믹이 될 수도 있고 기후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구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 가장 좋은 도구가 바로 이 CBDC. 자, 그리고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디지털 ID. 자, 이 두 가지면은 충분합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연동돼서 따로 떨어뜨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디지털 신분증과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것은 서로 완전하게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두 가지가 서로를 보완해줍니다. CBDC 디지털 지갑이 있어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어야겠죠. 내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뭘 쓰면은 바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있겠죠. 자, 미성년자가 맥주를 사러 편의점에 들어가면은 뭐 어떻게 합니까? 신분증을 보여주죠. 신분증을 봐야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CBDC 사회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성년자면은 자 결제를 했는데 내가 이 디지털 화폐로 결제하면은 나의 신원을 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결제가 안 되게 됩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주류는 못 사게 되겠죠. 자, 이런 건 미성년자가 주류를 살 수 없게 할 수 있어서 좋은 것이다. 자, 이런 것을 이제 홍보할 것입니다. 이들은 좋은 점을 부각시켜서 아이들이 학원비를 결제하고 문방구에 가서 학용품을 사야 되는데 그걸로 오락실에 가서 오락을 한다든지, 자, 이런 걸 막을 수 있다. 좋지 않느냐? 실제로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한국 정부에서, 한국은행에서. 자,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유튜브에. 자, 그런데 자, 좋게만 프로그래밍 됩니까, 그것이? 자,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들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재산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돈인데, 내가 1억이 있는데 1억을 예금 토큰으로 바꿨더니만 1억으로 뭐 살 수 있는 게 없네? 살 수 없죠? 자, 앞으로는 에너지 위기, 그리고 부동산. 자, 부동산도 이들이 고의적으로 이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고, 그리고 세금으로 어떤 다주택자들을 잡는다는, 자, 이런 것을 내세워서 시장을 붕괴시킬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사람들에게 집을 사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집을 구매하지 마라.
주택을 구매하지 말라. 자,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왜냐? 주택은 빌려야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뭘 소유하면 안 됩니다. 모두 빌려서 써야 됩니다. 그것을 이들은 공유경제라고 얘기합니다. 공유경제. 자, 따릉이 빌리는 거죠. 저 여러분 겁니까? 자, 스쿠터 빌려서 타죠. 자, 그리고 뭐 카쉐어 해가지고 막 공유하는 자동차들 있죠. 자동차 공유 있습니다. 차 공유. 자, 앞으로 이들은 여러분들의 소유를 없애고 모두 빌려서 하게끔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뭐 집을 파는 쇼를 했죠. 집을 팔고 주식 사라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실물을 보유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실물이 있으면 안 되고 토큰화된 자산, 그들이 마음대로 언제든지 뺏어갈 수 있는 토큰화된 자산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재산을 바꿔야만 하고, 여러분들의 자동차라든지 집, 부동산, 그것들은 모두 이 공유 경제 속에 다 넘겨줘야만 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얘기하는 슬로건이죠.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그래도 행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무엇을 빌려주는 집단, 그 집단이 어떤 다수를 이롭게 하는 선한 집단이어야지 그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뭐 저는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 근데 물질에 여러분들의 소유권을 뺏으려 하는 집단이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통제하려는 악한 집단이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도 하기 싫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완전한 감옥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태를. 자, 토큰화된 자산은 무엇이냐, 이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토큰 증권이란 말도 막 하고 있죠. 토큰 증권, 그리고 뭐 ETF를 많이 홍보합니다. ETF는 상장 지수 펀드라는 건데 비트코인도 ETF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자체가 아니라 비트코인 ETF에다 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그렇죠? 자, 금도 ETF가 있고, 자, 그리고 연금도 ETF가 있습니다. 자, 이 ETF 같은 형식으로 해서 모든 것을 토큰화하게 됩니다. 증권도 토큰화합니다. 자, 지금도 증권은 어떻게 보면 가상자산일 수 있는데, 자, 지금은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와 연결되어 있죠. 주식 계좌. 지금은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이 현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토큰화된 자산은 아니죠. 주식 계좌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근데 토큰 증권은 뭐냐? 디지털 화폐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가상 자산을, 토큰화된 자산을. 자, 그것이 증권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금이든 은이든 이런 실물이든 다 이 토큰화된 가상자산 거래소로의 디지털 지갑과 연결되게 됩니다. 자, 그것이 토큰화입니다. 자, 이것을 세계경제포럼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블랙록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 토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실제 실물은 이들이 모두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 가상자산 토큰화된 것으로만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현금은 예금 토큰으로 바꾸라고 얘기했죠, 이들이. 뭐 그게 CBDC인데 똑같은 것인데, 예금 토큰으로 바꾸고 여러분들의 어떤 재산, 집도 ETF라든지 토큰화된 그런 증권, 주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달이 렌트료를 내게 됩니다. 자, 그것이 이제 구독인데, 구독 서비스로 다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일러스트나 포토샵 돈 내고 그 프로그램 삽니까? 구독합니다. 매달 돈을 지불해야 그 프로그램을 쓸 수 있습니다. 내가 그 프로그램을 설치해도. 그렇죠? 자, 가구도 구독하라고 하죠. LG나 삼성, 하이마트 이런 데 가보시면은 구독하라, AI 구독, 이들이 홍보하지 않습니까? 이 구독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다달이 돈을 내라, 렌트해서 해라, 써라. 소유하지 말라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의 의제가
각국의 정부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 상층부에서 자 그것을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이 그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엘리트 집단, 글로벌리스트 내지는 뭐 딥스테이트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실제 세상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정치 싸움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한심한 노릇이긴 한데 자 실제 이들의 의제는 여러분들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그것을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못 본다라고 하면은 쓸데없는 싸움에 시간을 낭비하다가 여러분들의 모든 재산과 자유와 사생활을 뺏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벌어지는 일,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자, 실제로 벌어지는 일, 여러분들에게 안면 인식을 해야지만 핸드폰을 개통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자,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얘기했죠. 앞으로 안면 인식으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이 안면 인식 기술은 CCTV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감시하고 그 CCTV가 여러분들의 안면 인식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정보를 그들이 24시간 추적 감시할 수 있고 그것이 탄소 배출권, 개인의 탄소 배출권이나 탄소 발자국 그리고 개인의 사회 신용 점수랑 연동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 분명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 몇 년 전에 말했던 걸 다 지금 시행이 되고 현실화가 됐습니다. 자, 지능형 CCTV는 뭡니까 여러분? 지능형 CCTV가 범죄자 잡아주는 겁니까? 범죄자도 잡겠죠 물론. 하지만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이 지능형 CCTV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안면 정보 바로 수집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시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도처에 깔린 이 지능형 CCTV로 여러분들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분석하게 됩니다. AI가 경찰관이 와서 어떤 영장을 받고 이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고소장이 들어가면 그 사람을 수사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수사기관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AI가 컨트롤하면은 기존의 수사기관은 거의 보조기관에 불과하고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AI 판사가 나오는 그런 영화도 있었죠, 여러분. 자, 이 사법 시스템이 AI로 교체가 되는데, 자, 지능형 CCTV로 캐치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은 길을 가다 어떤 말을 내뱉었습니다. 대통령을 욕했다라든지, 아니면 누군가 이 체제에 반대하는 어떤 말을 했다라든지 하면은 그 사람의 입모양을 AI가 분석해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 그리고 그것을 분석해서 바로 실행에 들어갑니다. 드론을 출동시켜서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바로 그 사람의 계좌에서 벌금을 차감한다라든지. 자, 이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 디스토피아 영화입니까? 현실입니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주해야 될 현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국정원에서 이런 홍보를 했습니다. 국정원입니다. 대한민국 국정원. 자, 국정원에서 어떤 홍보를 했냐? 자, 아픈 사람, 노인이나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자, 그 사람을 구해야 된다. 자, 이 벽을 투과해서 그 사람이 아픈 거를 알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버젓이 홍보했습니다. 자,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같은 데서 적군을 살상할 때 그 사람의 생체 신호를 막 찍어가지고 그 사람을 막 죽이고 이런 장면 나오죠. 자, 이 사람, 얘네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 사람이 아프다. 그 사람의 생체 정보를 그 사람이 심장 박동수가 느려졌다. 혈압이 올라갔다. 아니면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체온이 높다. 자, 그런 것을 외부에서 원격으로 그 사람이 어디 집 안에 꽁꽁 숨어 있어도 자, 그 사람이 아픈 걸 찾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노인들 돌봄 서비스에 이것을 사용한다 얘기했는데 자,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도망칠 데가 없게 됩니다. 이 디지털 감옥 안에서 여러분들은 집 안에 방문을 걸어 잠궈도 여러분들 추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체 정보를 통해서. 자,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있고 이들은 할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 영화 아시죠, 여러분? 범죄자를 미리 예측해서 그 사람을 막 체포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자, 이거 지금 팔라티오에서
개발하고 있죠. 자, 그리고 영국에서 이것을 도입했습니다. 프리크라임 시스템을 도입해서 범죄를 미리 막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셜 미디어에 아예 오늘 학교를 폭파시켜야겠어, 이런 글을 쓰면은 그 사람 바로 체포가 되는데, 자, 어떻게 되냐, 그 글을 쓰려다가 취소했습니다. 내지는 인터넷에 폭탄을 검색했습니다. 이 사람이 폭탄을 산 건 아닌데 검색만 했습니다. 자, 그 사람도 체포가 됩니다. 미래의 테러리스트로 간주돼서. 자, 여러분들은 어떤 정부에 반대되는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와 이게 뭐예요? 자,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믿지 못합니다. 찾아보지도 않고. 찾아보면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영국 정부, 미국 정부에서 다 하고 있는 일입니다. 자, 아이스 이민 세관국. 자, 거기서 미국 시민권자들을 막 총으로 쏴 죽였죠. 자, 이런 일도 일부러 벌입니다. 이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발생한다. 하지만 AI라면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래서 AI의 이 팔란티어의 AI 시스템이 들어가게 됩니다. 팔란티어가 됐든 엔트로픽이 됐든, 자, 그것은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관료와 공무원과 그리고 경찰, 검찰, 판사, 자, 이런 모든 수사기관을 대체하게 됩니다. AI는 공정할 것이다? 아니죠. 이 AI의 알고리즘을 만든 자들이 만든 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자들에게 있어서 자동차를 타는 게 범죄다라고 하면 범죄인 것입니다. 그 AI한테는. 왜냐? 자동차를 탐으로 인해서 탄소 배출되지 않는, 탄소 배출이 많아지면은 기후 위기가 발생해서 전 세계 인류를 위기로 몰아넣는다라는 것이 이들의 내러티브 아닙니까, 여러분? 기후 위기에 속으면은 그 지경까지 갑니다, 여러분. 영국 드라마 유토피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유토피아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있는데 어떤 남자가 와서 기후 위기가 심각하죠, 뭐 하면서 어쩌고 얘기하면서, 근데 당신은 애를 그러니까 그 애가 평생 동안 쓰는 탄소 배출이 얼마며 이런 얘기를 막 쭉 늘어놓더니, 자,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애를 내가 칼로 바로 쑤실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애 엄마가 기겁을 하죠. 자, 기후변화, 기후위기 동조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자식한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기후위기, 기후변화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통제하기 위한 내러티브이지 실제가 아니라, 자, 그들의 내러티브를 따르면은 자살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백신도 사실 자살이죠. 자, 어찌됐든 백신 자살, 이거 말씀드려야겠네. 프랑스의 법원에서 백신으로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 뭐라고 판결했냐? 자살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백신 맞고 죽었는데 왜 자살입니까? 분명히 위험하다라고 명시를 했는데 지가 맞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자살이다. 자, 그래서 백신에 대한 어떤 그 백신 제약회사나 막 이런 데 정부를 상대로 한 고소, 자, 이것이 다 무효가 됐죠. 보험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누가 여러분들의 그런 맹목적인 믿음, 맹목적인 그런 정부나 제약회사나 아니면 기업이나 은행에 대한 그런 신뢰, 자, 그것에 대한 대가가 뭘로 돌아옵니까? 나의 재산을 뺏기거나 나의 생명을 잃거나. 자, 결과가 이렇게 돌아오는데도 그들을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들을 계속 믿으면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빼앗게 됩니다. 그들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실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집회 계속 기억 나가는데 앤 회원님 아니면 먼저 하시겠어요? 한 말씀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청 선박출구 앞에서 토요일 2시마다 토요일 2시에 코로나 백신 반대 집회 사회를 보고 있는 윤정순이라고 합니다. 접주마다 이
그 코펜조 그룹에서 이렇게 한국은행 앞에서 이런 집회를 하고 있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한 사람입니다. 이런 집회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직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발언의 자유가 있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이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발언의 자유가 없는 것을 이미 몇 년 전부터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발언의 자유가 이미 막혀있는 대한민국을, 유튜브를 막는 대한민국을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발언의 자유가 없는 대한민국이 과연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발언의 자유조차도 빼앗긴 대한민국을 이미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됐습니다. 발언의 자유도 빼앗긴 나라,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발언의 자유를 정말 유튜브나 생방송으로 막혔던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펜조 집회에서는 이 발언의 자유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코로나 백신 반대 집회를 제가 꽤 오랫동안 사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백신 반대 집회를 하는 이유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후 사망하신 분과 부작용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정부가 책임지겠다 하는 그 말에 의해서 백신을 접종했지만 많은 부작용과 많은 사망자가 있는 분들의 유가족들이 나와서 호소하고 있는 집회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정부는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책임진다고 한 그 법안과 뉴스의 그 실체는 정말 소수 9명이나 보상을 받았을까 하는 그런 뉴스의 실체인 것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집회에서 사회를 보고 있고 현장에 있는 분들이 실제적인 사례를 와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듣고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백신 맞을 때 자유가 있었습니까? 자유가 없었지요. 식당, 카페, 백화점 못 가게 했기 때문에 그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수밖에 없게, 그리고 고3들은 시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상황에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 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도,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다니고 있는 것은 코로나 백신의 후유증을 잘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저렇게 떠들고 있지, 왜 저 사람들은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심정을 모를 수밖에 없지만, 뉴스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뉴스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호소하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후 사망하신 분과 부작용을 겪는 사람들의 그 마음, 심정을 그래도 조금은 헤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트 남바에 따른 백신 접종, 이것이 실험용이었다는 것을 혹시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로트 남바는 각자 백신의 성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신의 성분이 다른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바로 죽은 사람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1시간 내 죽은 사람이 있다고 저는 뉴스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는 백신 접종 후 15분 만에 죽은 사람이 있는 것도 제가 뉴스로 접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백신 로트 남바에 따른 백신 접종이 어떤 사람은 금방 사망에 이르는 백신이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한 백신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건강하게 지내는 거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거, 건강해서 가족과 함께 대화 나눌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일부 정말 너무 일부의 사람들이 백신 접종 후 사망하고 너무 큰 부작용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함께하고 있는 백신 반대 그룹에서는 외동딸, 외동아들 이런 부모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동딸, 외동아들 잃고 나서 부모의 심정들이 얼마나 비토하는 심정이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정말 하늘이 무너졌다는 심정일 것입니다. 하늘에 무너진 그 자녀들을 잃은 부모들이 코로나 백신 위험합니다. 이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추모제를 통해서 청와대까지 저희들이 행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정말 180만 명으로 지금 추산하고 있는데 중증 환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고 중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중증 환자라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중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도 피터는 심정일 것입니다. 그분들의 가족들이 얼마나 피터는 심정일 것입니까? 여러분, 바이러스 상황에서 모두가 어떤 바이러스에도 mRNA 백신을 놓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mRNA 백신 자체가 실험용입니다. mRNA 백신 자체가 실험용이라고 많은 의사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험 당하고 싶습니까? 코로나 백신 때 이미 식당, 카페, 학원 그리고 백화점 갈 수 없게 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백신을 맞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앞으로 어떠한 바이러스에 대해서 mRNA로 100일, 150일, 200일 이내에 백신 개발해서 백신을 놓겠다고 하는 WHO와의 협약으로 인해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은 앞으로 모든 바이러스의 상황에서 백신을 접종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백신 맞을 것입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사람 외에 부작용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신 맞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실험쥐가 아니지 않습니까? 백신은 위험합니다. 백신은 너무 위험해서 지금도 그것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백신 절대 접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팬데믹 조사위원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210회차 집회입니다. 굉장히 장기간 집회를 해오고 있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발생하고 있는 갖가지 문제들,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지만 정말 건강과 생명과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치 싸움, 그런 것에 벗어나야 되고, 이데올로기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이권, 이해관계 이런 걸 다 벗어나서 이 민족 공동체가,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 기울여서 들으면, 그리고 진실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말을 귀 기울여서 듣게 될 겁니다.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저기
중앙아시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서 지금 거기에 위기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고유가 지원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미 받은 사람도 있고 이제 받아야 될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민생지원금이라고 해서 여러 번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고유가 지원금 현금으로 받은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고유가 지원금 현금으로 받은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없을 겁니다. 현금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준 고유가 지원금은 어떻게 재정을 마련한 걸까요? 상식입니다. 여러분들 주머니가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고유가 지원금은 어떻게 재정을 마련한 걸까요? 추경을 했죠. 추경은 여러 가지 방법을 하지만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발행한 추경은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 나중에 세금으로 갚아야 되는 겁니다. 또는 이 세금뿐만이 아니라 각종 벌금과 번칙금과 이런 것으로 다시 정부는 걷어들이게 될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은 분명히 돈입니다. 근데 고유가 지원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받았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고유가 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안 나눠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울 사람인데 고유가 지원금 받았습니다. 부산 가서 써본 사람 있습니까? 부산 가서 고유가 지원금 써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설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유가 지원금 받았는데 여기 보이는 신세계 백화점에서 써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프로그래밍 됐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을 추경을 해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나눠줬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은 것은 지역이 정해져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정해져 있고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형태의 돈을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에게 상식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돈을 뭐라고 얘기하죠? 디지털 현금, 디지털 머니, 디지털 커런시, 디지털화된 돈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디지털화된 돈은 어디에서는 쓸 수 있고 어디에서는 쓸 수 없고 언제까지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그 디지털 돈을 만들어내는 쪽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디지털 화폐의 특징이면서 특징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재산을 그들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떤 세상에 지금 살고 있나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TV를 켜면 스마트폰을 열면 매일매일 하루가 멀다고 볼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AI라는 말을 듣습니다. AI가 무엇을 할 것이다, AI가 무엇을 했다, AI가 어떻게 개발을 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선 AI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AI, 피지컬 AI, 로봇, 휴머노이드,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 전반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까요? 여러분의 수입을 늘려줄까요?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줄까요? 쉽게 생각해 봅시다. AI,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삶에, 우리 생활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궁금한 적이 없고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예를 몇 가지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휴머노이드 로봇, AI 휴머노이드 로봇과 일본 국가대표 탁구 선수가 탁구를 쳤습니다. 누가 이긴지 압니까? 누가 이긴지 압니까?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겼습니다. 평생을 탁구를 연마한 사람을 로봇이 손쉽게 이깁니다. 그러면 또 하나 예를 들어줄까요? 평생을 바둑을 도왔던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가 AI한테 손쉽게 승리를 했습니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생각해보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겼습니까? 졌죠. 인간이 졌습니다. 또 얼마 전에 여러분들 삶에서 가장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택배 물류 회사에서 인간과 로봇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의 참패로 끝납니다. 로봇은 쉬지 않고 먹지 않고 24시간 동안 택배를 분류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쉬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지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사업자는 어떻게 바꿔나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업을 AI로 바꾸고 로봇으로 바꿔나갈 겁니다.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이쁘다고 로봇보다 AI보다 성능이 떨어지는데 여러분들을 고용하겠습니까? 앞으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AI와 로봇과 휴머노이드와 피지컬 AI로 다 바뀌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AI와 로봇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로봇보다 힘셉니까? AI보다 여러분들이 계산을 잘합니까? 인간은 AI한테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상이 디지털화된 세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두 직장을 잃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사회에 불만이 생기고 이 나라에 불만이 생기겠죠.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정부에선 여러분들의 불만을 어떻게 잠재우려고 할까요? 토닥토닥?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AI의 피해를 받기 때문에 AI 피해 지원금을 주겠죠. 어떤 이름으로? 기초소득으로. 여러분들이 다 직장을 잃으면 AI와 로봇과 휴머노이드를 통해서 직장을 다 잃으면 AI 피해 지원금이라고 하면서 기초소득으로 주게 될 겁니다. 근데 그 기초소득을 뭘로 줄까요? 현금으로 줄까요? 기초소득 쥐꼬리만한 그 돈을 현금으로 주냐고요. 현금으로. 여러분들이 머리가 있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디지털 화폐로 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민생지원금이니 보육과 피해 지원금이니 디지털 화폐를 받아봐서 알잖아요. 그렇게 받아봐서 알지만 어떻게 됩니까? 사용처가 정해지고 사용기간이 정해지고 어디에선 사용하지 못하고 어느 지역에선 사용이 가능하지만 어디 지역에선 사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형식의 그런 형식으로 기초소득을 여러분들에게 준다고 할 겁니다. 또한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조건을 내밀겠지. 조건을 내밀겠죠. 여러분들이 AI의 불만을 얘기한다거나 그
AI 정책을 실행하는 기업과 정부의 불만을 얘기하면 그나마 주던 그 기초소득마저도 깎아버린다거나 주지 않겠죠. 제가 정말 머리가 비상해서 이 SF 같은 소설을 얘기하는 걸까요? 상상력이 뛰어나서 제가 SF 같은 공상과학 소설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죠. 의대에 갈 필요가 곧 AI와 로봇가 의사를 능가할 것이다.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은 AI와 로봇을 능가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AI와 로봇을 능가할 능력을 갖고 있고 그 디지털 시대가 왔을 때 살아남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세돌이도 졌고 일본 국가대표 탁구 선수도 AI의 로봇한테 졌습니다. 택배 분류하는 택배 분류 기술자도 로봇한테 졌습니다. 어떻게 로봇과 AI를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이겨내지 못합니다. 이것은 조금만 생각을 해도 불보듯 뻔한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잉여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세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AI 피해 지원금이라고 하면서 기초소득을 디지털 화폐 형식으로 나눠주면서 여러분들은 그 돈을 디지털 화폐를 어디선 쓸 수가 있고 어디 지역에선 쓸 수가 없고 어느 기간까지 써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마치 그지들한테 동냥하듯 동냥받아서 생활하는 그런 미래가 펼쳐질 겁니다. 그걸 마저도 AI 시대가 잘못됐다, AI 정책을 펼치는 정부가 잘못됐다, 기업이 잘못됐다고 투덜거리면 그것마저도 주지 않겠죠. 그 뒷거리만 배급마저도 주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상상이 안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초등학교부터 다시 다녀야 됩니다. 문학을 배우십시오. 문학을. 상상력을 키우고 문학을 배우십시오. 이런 세상이 오게 될까봐. 근데 여러분들이 AI와 로봇보다를 능가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스스로 AI와 로봇과 피지컬 AI를 능가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딱 하나. 깨어있는 정신으로 문제를 인식을 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그게 AI보다 로봇보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디지털 시대가 앞으로 AI와 로봇과 디지털 화폐와 디지털 아이디를 가지고 우리를 완벽하게 노예로 만들 텐데 우리가 그들에게 기능적으로는 떨어지지만 그걸보다 더 위대한 게 있습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거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봇보다 우리는 진실을 더 파악할 수가 있고 AI보다 의식적으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80년대부터 3S 정책으로 사람들을 우민화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들? 제가 문제 내보겠습니다. 3S가 뭡니까? 스포츠, 스크린, 섹스, 이걸 통해서 우민화를 해오고 있죠. 근데 21세기 들어서 3S가 아니라 4S가 됐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가 더 붙은 게 스포츠, 스크린, 섹스, 우민화 정책. 하나가 더 21세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완벽한 우민화 정책으로. 뭔지 아십니까? 스마트폰입니다. 저는 스마트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디오폰 또는 좀비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24시간 동안 쳐다보는 사람은 생각하는 능력이 거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능력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책을 보시고 자연을 보고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깊이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디지털화된 디지털 머니, 디지털 화폐, 디지털 아이디, AI 로봇가 과연 여러분들에게 유토피아를 선사할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직장을 빼앗아가는 로봇과 AI가 될 건지 머리가 있다면 생각을 해보시고 그 손에서 인간을 완벽하게 우미라하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기를 바라면서 오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한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이 덥죠? 네, 이제 한여름 느낌인데 이렇게 한여름인데도 아직도 마스크를 쓰신 분을 봤어요. 감기에 걸려서 그러신지 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여러분 지금 에어컨을 지하철에서 아까 틀어주는데 너무 과하게 틀어주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추웠습니다. 반팔 입었는데 이렇게 밖은 덥고 지하철 안에는 춥고 이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온도 차이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사람들은 감기가 좀 이렇게 유발될 수 있겠죠? 감기에, 그쵸? 그럼 또 마스크를 쓰겠죠? 그쵸? 일부러 에어컨을 좀 세게 트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맞았던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좀 진실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백신 얘기부터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코로나19 백신 전부 다 맞으셨죠? 여기 계신 분들 100% 거의 다 99% 이상 맞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맞으신 분, 화이자 맞았다, 화이자. 젊은 분들 다 화이자 맞았죠? 그쵸? 여기 대부분 다 화이자 맞았을 겁니다. 네, 3차 맞으신 분들은, 어르신들은 3차를 화이자로 맞으셨을 거고, 그리고 40, 50대는 모더나를 많이 맞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모더나를 맞으라고 하더라고요. 네. 기계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근데 코로나19, 코로나19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정부를 믿어가지고 백신을 다 맞아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무턱대고 정부 믿고 있다가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백신 맞고 많이 죽었어요. 지금 화이자 2차까지 맞고 학생들이 무더기로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주 토요일날 1년에 한 번씩 하는 추모회라는 걸 했습니다. 추모회. 백신 진실 규명하는 유가족 협회에서 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 관심이 없겠지만 백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셔야 할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백신에 이물질 곰팡이 이산화규소 들어있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러다가 지금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잠잠해졌다고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백신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저 반대편에 또 저렇게 부정선거 사형 집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또한 여러분 지금 백신보다 조금 더 알려진 느낌도 있는데 부정선거를 이렇게 지금 사람들한테 알리려는 의도 또한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투명하지 못한 더러운 선거 투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투명한 선거 투표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생체 인증, 생체 인식을 해야 된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부정선거 사형 이딴 이런 집회를 하는 겁니다.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생체 인식, 생체 정보를 우리가 넘겨주게 되면 우리의 자유를 몽땅 다 반납하고 헌납하게 되는 게 됩니다. 누구한테? 정부에게, 그리고 글로벌리스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그레이비스를 반대하고 백신에 대해서 반대하고 딥스테이트를 반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코로나19 백신, 코로나 백신 다 맞으셨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코로나 백신을 반대하다가 죽임을 당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무도 모르시죠? 네, 동아프리카 탄자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탄자니아에 있는 그 존이라는 분, 존 마구풀리라는 흑인 대통령, 그분이 2021년 3월 17일 날 별세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코로나19는 악마이며, 그리고 백신은 그 서방 세력의 음모라고 했습니다. 음모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맞지 말고 뭐 하라 그랬냐면 생강, 레몬, 그리고 후추 뭐 이런 거 넣어서 천연 그런 음료를 만들어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백신 대신에 생강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백신에 대해서 의심을 계속하다가 결국에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글로벌리스트가 그 탄자니아의 존 마구풀리 대통령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사인이 뭔지 아십니까? 죽은 이유는 심장질환이었습니다. 근데 WHO에서 뭐라고 발표했는지 아십니까? 코로나로 죽었답니다. 코로나로 죽은 게 아닙니다. 코로나 백신이 나쁜 것임을 알고 반대하는 말을 하다가 딥스테이트가 코로나 백신을 반대하니까 탄자니아의 대통령을 심장마비로 죽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의심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게, 코로나 백신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떠먹여주는 대로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지만 마시고 내가 직접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백신 맞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코로나 백신 맞고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요, 학생들도 우리나라 학생들 죽었는데 대부분 화이자 2차까지 맞고 죽었더라고요. 2차까지만 맞아도 죽습니다. 1차 한 번 맞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백신 맞고 그날 당일날 죽은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 때에 백신에 대해서 이토록 무관심하십니까?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백신 주사라는 건요, 여러분, 딱 한 방만 맞아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백신이 얼마나 나쁜 걸 넣는지 제가 어제 사실은 이렇게 백신에 관한 나쁘다는, 위험하다는 그 유인물을 동네에서 나눔을 했는데요. 학생들은 세뇌가 덜 되어서 그런지, 뉴스에 세뇌가 덜 돼서 그런지 제가 얘기하는 걸 다 들어주더라고요. 들어주는데, 얘들아, 백신 성분 안에 뭐 들어있는지 아니? 그 안에 중금속도 들어가고, 그리고 개와 원숭이의 신장세포, 콩팥 세포도 들어가고, 낙태시킨 아기의 세포도 들어간단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눈이 동그래집니다. 어른들은 너무 뉴스 방송 미디어에 세뇌당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무덤덤한데 아이들은 눈이 동그래지고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고 갑니다. 제가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 좀 해보라고 했습니다. 백신 성분 진실 검색을 제발 하십시오. 백신 성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뭘 집어쳐 넣는지 나옵니다. 여러분 몸속에 주입하는 그 백신이 성분이 좋아야 할까요? 나빠야 할까요? 당연히 좋아야죠. 근데요, 다 나쁜 거, 이상한 거 넣는단 말입니다, 백신 안에. 근데 그런 걸 왜 맞습니까? 아니, 신장세포를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개랑 원숭이의 신장세포를 백신 안에 왜 넣습니까? 낙태아의 세포를 왜 넣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인 기준을 가지고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중금속을 왜 넣어요, 그 안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대통령한테 너 도대체 우리한테 뭘 맞춘 거니? 정부한테 따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토록 조용하십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법륜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도 해야지. 뭐가 바뀌게 하려면 뭐라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을 혼내거나 여러분을 꾸짖으려는 마음은 여러분을 조금
같이 나쁜 세력에게 저항해서 싸우자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말로 폭력을 하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폭력을 제가 내뱉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설득하고 여러분을 이해시키고 여러분에게 진실을 알리는 정보 전달, 진심을 다해서 여기 와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도 폭력을 할 수 있지만, 행사할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욕을 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심한 말을 한 적도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백신에 대해서 이쯤 얘기하겠습니다. 백신을 이제 맞는 걸 제발 멈춰 주십시오. 백신 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성분만 찾아봐도 여러분은 백신에 대해서 덜덜 떨면서 이게 뭐야 이러면서 안 맞게 될 겁니다. 스스로 맞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인간이라면 다 그럴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 오늘하고 어제하고 지금 전국 동시 지방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일이 어제 오늘이고 다음 주 수요일 날이 본 투표입니다. 근데 뭐 대통령이 투표 안 하면 뭐라고 했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투표할 가치가 없습니다. 투표를 하든 안 하든 어차피 정치인들은요 전부 다 이미 뽑아놓은 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하는 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뿐이고 우리가 투표를 하든 말든 이미 뽑힐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대통령, 이미 정해져 있는 국회의원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정선거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부정선거를 알려도 부정선거를 계속 할 것이고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 가서 투표할 시간에 차라리 우리는 이렇게 유인물 나눔하고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뭐 민생지원금, 고유가 피해지원금 또 줬죠. 10만원씩 거의 대부분 받았습니다. 저도 사실 안 받으려다가 이미 나라에서 추경이 끝났고 제가 받지 않게 되면 10만원을 공무원이나 그 나쁜 세력들이 나눠 갖는다고 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사실 그까지 10만원 안 받아도 그냥 그만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그 정도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받을 수밖에 없어서 참 씁쓸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국가의 노예를 만들려는 민생지원금, 고유가 피해지원금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소득을 예행연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나라의 노예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인과 국민의 이렇게 입장을 보면요, 정치인들이 국민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국민이 오히려 정치인들의 눈치를 보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옛날부터 그러긴 했죠. 지금 요즘 보면은 이재명은 뭐 남대문 시장이니 어디니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민심 얻으려는 마음밖에 없는 걸로 보입니다.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악수해 가면서 인사해 가면서 뭐 골방 노인 찾아가가지고 그 좁은 뭐 2평 3평 2평 3평 뭐 이 정도 되는 방에 찾아온 대통령은 처음이다 뭐 이런 쇼를 해가면서 지금 인사를 하면서 민심을 얻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민심을 얻으러 다닐 게 아니라 딥스테이트에 저항해서 국민을 살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고 딥스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다 100% 다 하면서 그냥 사람들 눈 가리고 속이려고 민심이나 얻으려는 짓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여러분, 나라가 정부가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정책을 펼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소리 높여 안 된다, 그거 하면 안 된다, 나쁘다, 너 나쁜 놈이다, 너 내려와라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정상적인 나라입니다. 근데 그렇게 외치면 그 사람이 반국가, 반정부 체제 인사라서 무정부주의자, 반국가주의자, 애국심이 없는 이 매국노 이렇게 취급을 하려고 지금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런 사람들 잡아가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런 정당한 집회조차도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잃게끔 만들려고 지금 계속 악법을 국회의원놈들이 발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실을 나와서 알리려는 집회조차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는 무력투쟁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무런 무기 없이 정말 볼펜 하나 없이 이렇게 나와서, 볼펜도 무기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나와서 이러고 있는데 칼 하나 없습니다. 진짜 컷칼 하나 없고 볼펜 하나 없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때는 너 죽고 나 죽고 이판사판으로 무력투쟁밖에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안 오시냔 말입니다.
가까이 사시는 분은 그냥 목숨 걸고 나오셔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방법이 없습니다.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집에서 개인적으로 명상하고 수련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월화수목금 1 이렇게 6일 하면 되는 거고 토요일날엔 집회를 나오시란 말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억지로 등더미로 강요하는 게 아니라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설득하고 이해시켰으면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파수를 가지고 있고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명상하면서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뭐 공명을 일으키고 다 좋습니다. 그런 거는 일주일 중에 6일 동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는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함께 소리 높여서 소리를 지르고 외쳐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허공에 대고 외치고 있지만 이것은 허공에 대고 외치는 거 뭐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힘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나와서 허공에 대고 외치고 있어서 이 중에 지금 몇 명이나 듣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말하는 말에는 분명히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제 말을 몇 마디라도 들으신 분들은 아마 나중에 계속 듣다 보면 의심을 하게 되고 언젠가 진실의 눈을 뜨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나와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 뒤에 있는 건물 한국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계속 추진하고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실험을 지금 2차가 들어갔습니다. 2차 들어갔는데 지금 국고 보조금이라는 것을 일단 먼저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지급을 해서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생으로는 지금 조금 통하지를 않으니까 1차에서 약간 실패를 맛보고 이놈들이 돌려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신현성 총재로 한국은행 총재가 바뀌고 나서는 지금 프로젝트 또 아고라라고 하는 미국, 프랑스, 그다음 영국, 일본, 그다음에 멕시코 등등해서 6개국 해가지고 국가 간의 그런 이렇게 지급수단 결제 이런 거를 지금 디지털 화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민생보다는 다른 쪽으로 이렇게 공적인 것을 디지털 화폐로 이렇게 결제하는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요, 여러분,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작년 2025년 5월 7일부터 리얼 아이디라고 하는 거, 리얼 아이디, 디지털 아이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운전면허증, 실물 운전면허증을 디지털화해서 핸드폰 안에 저장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리얼 아이디로 사람들이 운전면허증 겸 신분증을 바꾸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사람들이 지금 계속 많이 갱신할 때마다 리얼 아이디로 갈아타고 있다는 그런 글을 아까 보고 왔습니다, 제가. 리얼 아이디 하면 안 됩니다. 디지털 아이디 발급 받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결국 디지털 화폐랑 이어지고, 그리고 백신과도 연결이 되고, 디지털 아이디가 없으면, 디지털 신분증이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게끔, 디지털 신분증 없이는 벌금을 내야 그 뭔가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초반에는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조차도 못하게 할 겁니다. 디지털 아이디와 연동시켜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디지털화 시키게 되면은 우리는 디지털의 노예가 됩니다. 국가의 노예, 정부의 노예, 그리고 디지털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다행히 그래도 지금 일부 사람들이 아날로그를 좋아하고는 있는데 좋아만 하고 그냥 실천은 안 하면 안 되고 아날로그 실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디지털 자체가 나빠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을 악용해서 이용해가지고 나쁘게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그 나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지털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날로그로 차라리 회귀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회귀. 그래서 시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저도 그렇고, 저는 사실 핸드폰을 최근에 바꿨는데 핸드폰이요, 여러분, 모바일 신분증이 발급이 안 되는 핸드폰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바꾼 핸드폰이 그렇습니다. 갤럭시 S10인가 그런데 S10 2가 붙습니다.
끝에 2가 붙는데 여러분 당근마켓에서 사십시오. 사서 그거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3G로도 연결이 좀 되더라고요. LTE랑. 그러니까 그거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 적극적으로 좀 디지털을 반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뒤에 있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돈이 디지털 화폐라는 것을 앞으로 현금 돈 대신에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러니까 결제하는 돈으로 쓰려고 디지털 화폐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디지털 화폐를 쓰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디지털 화폐라는 것은요, 그냥 숫자 놀이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 돈에 대한 주권을 정부에게, 국가에게 그냥 주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나의 재산인데 핸드폰 안에 숫자로만 뜰 뿐이고 돈으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현금으로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그 숫자를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내 돈을 순식간에 0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100억 부자면 뭐합니까? 정부가 내가 하는 말이 마음에 안 든답니다. 너는 무정부주의자야, 너는 반정부주의자야, 너는 공산주의자야, 이런 말을 해버리면서 정부 비난 몇 마디 했더니 그냥 돈을 빵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0원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진 재산은 0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못 사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게 됩니다. 지금요, 상남자의 여행법이라는 일본 규슈의 여행 간 걸 봤습니다. 김종국이랑 뭐 이렇게 추성훈이랑 뭐 빅뱅의 대성 나와가지고 이렇게 여행을 규슈에서 하는데, 일본에 곤충 자판기가 있는데 세상에 살아있는 곤충을 집어넣은 건지 죽은 곤충을 집어넣은 건지 모르겠지만 뭐 물장군이랑 뭐 전갈 뭐 이딴 거를 세상에 이렇게 쿠킹오일 같은 재질, 알루미늄 호일 재질에 넣어가지고 자판기에 파는데 비쌉니다. 한 마리당 16,000원 한국 돈으로. 근데 그거를 세상에 먹는 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진 사람이 먹었나? 이런 식으로 순서 정해서 먹었는데 세상에 여러분, 걸레반 썩은 뭐 이런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 걸 왜 먹습니까? 네? 곤충 벌레가 몸에 좋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단백질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생선 그리고 고기, 이게 진짜 단백질이지 그 외에는 뭐가 단백질입니까? 곤충과 벌레는 단백질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만일에 디지털 화폐가 상용화돼서 모두 다 쓰게 되면 우리가 디지털 토큰이라고 해서 그 돈을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디지털 화폐 돈을 토큰이라고 부르는데, 그 토큰을 쓰게 되면요, 여러분, 그 돈을 쓸 수 있는 기한이 정해집니다. 이번에 고유가 피해 지원금도 8월 말까지만 쓸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정해진 장소에서만 쓸 수 있죠. 사용 기한, 사용처, 사용할 수 있는 장소, 그런 게 사용 품목 전부 다 정해진단 말입니다. 디지털 화폐를 쓰게 되면 사용처, 사용 품목, 사용 기한 전부 다 정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마음대로 뭔가를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만일 나라에서 너는 돈이 얼마 없으니까 곤충벌레밖에 살 돈이 안 된다, 그러니까 곤충벌레 먹어라, 한 달에 몇 번씩은 먹어야 된다, 의무다, 이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돈이 없는데, 뺏겼는데, 나라가 정부가 가져가서 이만큼밖에 안 주는데 기본소득을,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곤충벌레라는 먹어야 살 거 아닙니까? 살 수 있는 돈이 없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곤충벌레 먹어야 됩니다. 근데 참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무서워서 걔네들 다 먹더라고요. 정말 실망했습니다. 그거를 사람이 곤충벌레 썩은 걸 먹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미치지 않고서야 그걸 왜 먹습니까? 네? 뭐 죽기 직전입니까? 아사 직전입니까? 네? 아사 직전이어도 먹기 싫습니다, 진짜로. 정말 끔찍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걸 실제로 지금 이 세상에 팔고 있다는 걸 전 얘기하는 겁니다. 곤충벌레 자판기가 있다는 겁니다. 자판기에서 뽑아서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솔직히 말하면 가루로 만들어서 어떤 음식에 섞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너지바에다 섞고 있는 건지, 곤충벌레를 무서워서 못 사겠습니다, 이제는. 오스트리아가 딥스 국가잖아요. 오스트리아에서 만드는 에너지바가 있습니다. 맛은 괜찮습니다. 초콜릿이
섞여 있어서 저도 먹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곤충벌레 거기 혹시 가루 넣은 거 아니야? 무서워서 못 사겠습니다. 이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아, 정말 어떻게 더 얘기를 해야 될까요? 지금 AI 세상이 열려서 인공지능 세상이 돼서 여러분 쿠팡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쿠팡 택배 올 때 비닐에 담겨서 오죠? 그것조차 비닐 포장조차도 지금 인공지능 로봇이 하고 있습니다. 24시간이나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 사람은 쉬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노동하는 거에 있어서 로봇은 그런 쉬는 시간, 밥 먹을 시간, 잠자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필요 없으니까 너무 좋죠. 땡자 같죠. 그렇게 되면은 쿠팡 위에 있는 사람이나 이렇게 공장 돌리는 사람들은 사람 다 해고해버리고 사람 인력이 필요 없고 다 로봇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잘립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운전합니다. 버스 기사님들, 택시 기사님들 전부 다 인공지능 로봇이 대체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부가 주는 기본소득 받아야 됩니다. 그게 좋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본소득의 노예가 됩니다. 노예.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반대를 해야겠죠. 노조를 차라리 하십시오. 노조를 일으켜서 반대하셔서 일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AI 시대가 되면요,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서 일자리를 뺏기고, 그리고 우리가 일자리를 많이 잃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AI 때문에 뭐 직업이 더 새로운 직업이 창출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생겨봤자 없어지는 직업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는 직업이 훨씬 많고 없어지는 일자리가 훨씬 많은데 AI 인공지능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가 몇십 개, 몇백 개 생겨봤자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시죠? 그런 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없는데 그럼 정부가 주는 돈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정말 힘없는 그런 국민이 되는 겁니다. 노예가 되는 거죠. 노예 국민. 그런 노예 국민이 되지 말자. 노예가 되지 말자. 그런 마음으로 여기 나와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백신 절대 맞지 마시고 인공지능 로봇 좋아서 박수 치실 게 아니라 좀 반대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일자리 전부 다 뺏깁니다, 여러분. 그리고 디지털 화폐는 국민을 노예로 만들려는 그것도 방법이니까 디지털 화폐 절대 쓰지 마시고 디지털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현금 사수하시고 현금을 지키시고 뭐 계좌이체 정도 뭐 체크카드 정도만 쓰시고 디지털 신분증 만들지 마시고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만들지 마시고 그리고 제발 좀 그레이트 리셋, 딥스테이트, 딥스 검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기술 AI 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소수의 엘리트 자본이 이 AI를 독점하고 그들이 사람들을 착취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기 위한 기술로서 이 AI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AI를 반대하는 겁니다. AI를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고 인류가 번영되는 방향으로 AI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반대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죠. 근데 이 AI 데이터 센터가 지역사회를 파괴하고 사람들의 자원과 에너지를 다 끌어다 쓰면서 그러면서 세금으로 치워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여주시고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행 디지털 화폐 CBDC 반대한다. 생체인식 신원인증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이동의 자유 말살하는 시범 도시 반대한다. 인류 말살 프로젝트 그레이트 리셋 반대한다. 현금 없는 통제사회
형 없는 통제사회 CBDC 반대한다. CBDC 반대한다.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 프로그래밍 가능한 앞에 스테이블코인 반대한다. 스테이블코인 반대한다. 안면인식 신원인증, 안면인식 신원인증 디지털 ID 반대한다. 디지털 ID 반대한다. 민족 파괴, 나라 파괴, 민족 파괴, 나라 파괴, 그레이트 리셋 반대한다. 그레이트 리셋 반대한다. 한줌뿐인 악마 집단, 한쪽뿐인 악마시다. 딥스테이트 척결하자. 딥스테이트 척결하자. 수고하셨습니다. The world is changing fast, but being comfortable doesn't make you happy. Yo, 우리 모두 거기 숙여 핸드폰. 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생각 없이 그냥 보내고 내 따윈 없어도 내 노예 되어 고이 보내버린 인간으로서의 삶에 우리는 내조해.